에? K7이 뭐가 된다고? 뭐 람보르기니 디자인? 이야 진짜 이게 말이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세요? 기아차에서 차를 뺀다고 하죠. 어떤 분은 차를 빼? 그러면 회사 이름이 기아자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말 되네. 그거 아니고 자동차를 빼는 거죠. 애플이 애플 컴퓨터였는데 지금은 애플이잖아. 그건 알죠? 애플 컴퓨터인 것도 알지. 테슬라가 테슬라 모터스였어요.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 뺀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페이스북도 원래는 더 페이스북닷컴이었다. 영어로는 기아 모터스가 기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바꾸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아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지 벌써 30년 됐잖아요. 사실 30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것 같다. 원래는 기아가 경성전공이었죠. 경성전공은 언제야? 한번 찾아볼까? 경성전공이 44년이래 야, 그 전에 삼화 제작소도 있었네. 그래서 50년대에 기아 산업으로 바뀌었고, 사실 지금 기아차 소화리 공장 있잖아요. 이 소화동 공장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럴 정도로 기아차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자동차 회사죠. 자, 그래서 기아차의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로 아마 회사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제는 서비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IT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게 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의지로 회사 이름 바꾸고 회사 엠블럼도 바꾸고 앞으로 10년 만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새 엠블럼을 적용하는 첫 번째 차, 바로 기아 K7이 되겠죠. 코드명 GL3. 어떤 차가 되는지 살짝 살펴보시죠. 근데 여기 좀 믿을 수 없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제목이 단독 기아차 K8 나온다. 끝이에요. 단독 붙이고 이렇게 쓰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지 사실 믿어지지 않잖아요. 거짓말 같아. 좀 거짓말 같아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자가 거짓말할 기자가 아니야.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김한용인데요.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선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녹화하는데 여기 기아차 K8 나온다 이렇게 단독 써주셔가지고 네네. 요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거 레알 제가 자신 있으니까 단독 다 왔죠. 확신할 수 있어요? 기사에는 못 담았는데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는 안효문 기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그냥 트루, 레알 트루입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저도 이걸 처음에 그 제보를 받았는데 네. 작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K7이란 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K8, K8이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스팅어 때 나왔었잖아요. 네, 스팅어 때 2016년, 2017년 그때 이제 상표 등록이 되면서 그때 이제 스팅어 차명이 K8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이제 스팅어로 바뀌어서 네. 자동차 기자들이 한번 크게 다들 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이후에 이제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했고요. 기사에는 다 제가 못 녹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원래 그 코드명 GL3로 하다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에서 K8이라는 걸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채널을 다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렇구나. 아무튼 좋은 정보 참 감사드려요. IT조선의 안효문 기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이 정도면 진짜 확실한 거예요. 좀 믿어지지 않죠? 이게 어지간한 차라면 자기 이름을 지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이런 차들 이름 이걸 바꾼다? 아무리 안 팔려도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K8로 바꾼다니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예전부터 K8에 대한 소문은 있었거든요. 한 3년 전쯤에 어떤 기자 하나가 기아차의 아주 높은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금 K7 안 팔리는데 이거 브랜드 이미지 걱정할 게 뭐 있냐, 이 K7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뭐 나빠질 게 더 어딨냐, 이름을 K8로 그냥 팍 올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SM5를 SM6라고 올리면서 경쟁자 소나타보다 하나 윗급으로 보이게 하는 거, 기아차도 그런 거 좀 배워야 된다. 그랜저는 K7급으로 보이게 하고 그 윗급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게 뭐 이름 인플레이션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시라. 이게 한 번 안 되는 차종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거 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그게 접니다. 저예요. 이 차는 그러면 왜 K8이 됐을까요? 일단 기존 K7보다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현장에서 가서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품평이 아니에요. 품평이 아니에요. 위장막 상태로 봤다고. 정말 이거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위장막 상태에서도 엄청 크다고 해요. 5m가 넘는데요. 무조건 그랜저보다 큽니다. 지금 K5가 4905mm거든요 그래서 지금 K7이 4995, 그러니까 10cm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m로 가는 겁니다. 5m 중에서도 꽤 큰 5m야.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K5가 4900이잖아요 K7이 5m 조금 덜 돼요. 5mm 부족한 5m. K9은 5120, 그러니까 5m 12cm. K7이 지금의 K5랑 K9의 딱 중간인데 K9 쪽으로 확 올라붙는 거예요. 지금도 K9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 이게 K9 쪽으로 너무 막 바짝 붙는 거예요. K9을 하극상하는 거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특히나 이 차는 전륜구동 베이스니까 실내는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사륜구동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전륜구동 기반 사륜구동이면 K9 이제 그만 파시나? 이제 그만 파실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엄청 크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도 K7 실내가 엄청 큰데 K7 실내에서 뒷좌석에 앉아보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을 수 있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이거 다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은 당연히 뒷좌석을 이렇게 뒤로 기울여주는 리클라이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현업에 계신 분들, 리클라이닝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튼 K7 크기를 키우면서 차급이 그랜저와 비교해서 거기서 거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랜저보다 확실한 위급. 그래서 K9이나 제네시스 이런 차들하고 그랜저의 사이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이밍인 거죠. 네, 물론 K8이란 이름이 바뀌는 거 이거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최고 고위 임원분의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가 야 이거 K8이란 이름이 이게 별로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K8 이름 좋죠? 이름 좋죠? K8이란 이름을 굳이 바꿔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갑자기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스파이샷이 많이 추가됐네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전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릴이 이만하니까 이만한 그릴이 다 구멍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릴이 이만하고 그 안에 구멍은 요만하고 요 나머진 뭐냐, 요 구멍이 서서히 메꿔지는 거죠. 서서히 메꿔지면서 요 내부가 그릴이다가 그릴이 아닌 걸로 이렇게 메꿔지는, 그러면서 요 패턴, 기아차의 패턴 있잖아요. 그 아사모사한 뱀비늘 같은 그런 패턴, 그 패턴을 여기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릴 가장자리가 그렇게 아사모사하게 사라지는, 면으로 바뀌는, 이런 아주 묘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라데이션처럼 퍼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파라메트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도 마름모 램프가 있는데 이 마름모 주변에도 파라메트릭한 느낌이 나게 하는, 요 뱀비늘 느낌이 나게 하는 패턴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에 기아차 특유의 패턴이 싹, 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패턴이 이 차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은 그런 고유의 패턴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마치 버버리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패턴이 모든 제품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패턴. 그랜저 같은. 그랜저 아니라고. 그랜저 같은 느낌 아니라고. 현행 그랜저 느낌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싹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기분에 왠지 그럴 것 같아. 기분에 왠지 그 패턴이 곳곳에 쓰일 것 같습니다. 패턴이 전면부를 전부 뒤덮는 거,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앞쪽 그릴 보면 그릴이 다른 어떤 차보다 더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 중에 그릴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요게 튀어나오면 느낌이 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거든요. 아우디 Q8 이런 차들 보면 그릴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내고 있잖아요. 마세라티도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수치상으로 전장이 더 길게 나오죠. 차도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더 늘씬해 보이기도 하고, 한때는 BMW 3 시리즈 같은 차가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쪽에 오버행을 정말 딱 자른 것처럼 바퀴가 있으면 바퀴 앞으로 범퍼가 요만큼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바퀴 끝을 그냥 자른 듯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기존의 BMW 그리고 뭐 메르세데스 이런 독일 자동차들의 어떤 디자인 특성이었다면, 요즘은 이태리 차처럼 이렇게 좀 뻗는 거,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하는 디자인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결정적으로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 앞쪽의 프론트 오버행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 길어진 것을 길어진 김에 야, 요거 디자인 좀 한번 잘 살려보자 하고 앞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전면부, 측면부분 살짝 보이네요. 측면부 보면 휠 디자인을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휠 디자인이 지금 총 4개가 포착이 됐고요. 기존에는 다른 휠을 그냥 껴서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는 양산 버전의 휠들이 좀 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름 디자인들이 다 괜찮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 디자인도 있네요. 하이브리드 휠이 꽤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아이오닉 같은데? 아이오닉 휠 같은 걸 끼고 있어요. 양산 휠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양산하는 거는 디자인 잘 해놓고 마지막에 너무 초를 치는 게 아닌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의 윤곽을 보면요, 이 뒷모습 보면 이젠 더 이상 현대기아차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젠 정말 세계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는 위장막을 덮어놔도 섹시한 차가 있거든요. 요번 K5 신형 나오기 전에 위장막을 덮어놔도 예쁜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K7도 위장막을 덮어도 역시 정말 늘씬하고 쭉 뻗은 그런 날렵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요번 K8은 사실 아우디 같죠? 여러 가지로 아우디 같죠? 기아차는 예전부터 여러모로 아우디 같았어요.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말을 듣잖아요. 사실 기아차도 조명회사 같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K7부터 면발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면발광이 우리나라 최초의 면발광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식의 면발광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라이팅을 보면 야,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마치 기아차가 이제 조명회사가 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앞부분에 요 옆에 보면 지금 램프가 있잖아요. 이 램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범퍼 안에 들어있거든요. 범퍼에 램프가 들어있어도 되나봐요. 그래서 이 램프를 보면 아주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유튜브 무한질주TV님의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DRL이면서 깜빡이면서 웰컴 라이트 기능도 갖고 있어요. 이 램프 하나가 범퍼에다 붙인 것도 신기한데 기능도 아주 대단합니다. 불이 지금 교차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깜빡깜빡하는 이런 식으로 깜빡거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마치 길에 있는 네온 사인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싸구려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일반 양산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이게 램프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각각 켜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램프 스위치가 하나여서 그 램프를 켰을 때 그 주변 램프가 다 한 번에 켜져야지 얘 따로 해서 그걸 각자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릴레이 자체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던 차는 테슬라 모델 X 이런 차들에 많이 있었죠. 그냥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를 굳이 램프 스위치를 각각 켤 수 있게, 재미 요소고 사실 그게 기능적으로는 그다지 필요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거, 이거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불을 각각 켤 수 있게 이렇게 릴레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깜빡이도 그냥 깜빡이를 깜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스르륵 이렇게 시퀀설로 켜지게 할 수 있죠. 웰컴 라이트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아마 뭐 패턴을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켜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에 글씨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벽에 글씨 쓰는 거는 그거는 헤드램프의 기능이라서, 아니 뭐 있으면 좋지, 있을지도 몰라.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매트릭스 LED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매트릭스 LED는 아우디 정도?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뒷모양이 정말 예뻐요. 테일램프가 켜졌을 때 이게 너무 멋져서 이거 무슨 람보르기니가 딱 떠올라요. 람보르기니의 그 테일램프. 전반적으로 차체의 비율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람보르기니가 만든 세단 아닌가?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한 줄로 쭉 이어져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축축 뻗었는데 너무 멋지네요.
방향 지시등도 깜빡이를 보통 벌브로 넣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야씨 벌브 말이 되냐? 야 이랬는데 더 이상 욕먹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당연히 LED고 그냥 LED일 뿐 아니라 시퀀설 타입으로 이렇게 스르륵 드르륵 이렇게 켜지게 하네요. 이거 꽤 멋있는데요. 근데 너무 아우디 같은데? 너무 아우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기아 로고를 적용하는가 여부였겠죠. 기아 K8이 그 첫 번째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차가 현대차하고 합병하기 전부터, 사실 합병한 후에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현대차는 잘 나가는데 기아차는 계속 어려웠던 거죠. 기아차가 갑자기 지금 현대차와 대등하게 된 것이 불과 10년 전입니다. 하필 왜 10년 전이냐? 그 이유는 지금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이 기아차의 사장님으로 계셨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대로는 기아차가 살아날 수 없다 해서 디자인 기아를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피터 슈라이어라는 정말 걸출한 스타 디자이너를 불러왔던 거죠. 그러면서 기아차를 정말로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K7이에요. 기아차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을 모하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차에도 조금 적용됐겠지만, 확실히 K7부터 시작해서 피터 슈라이어의 느낌을 그대로 나도록 만들었죠. 그 이후에 대망의 K5를 내놓고, 그리고 소울을 미국에서 대성공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기아차가 환골탈태하고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K7인 거죠. 지금 10년이 지나서 다시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을,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면 당연히 K7, K8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K8이 새로운 엠블럼을 달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핸들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핸들 조립되기 전인데 그래도 홈을 보면 알 수 있어. 아니,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홈을 봐도 어떤 엠블럼이 붙을지 알잖아요. 여기 사진 보시면 기아가 새로운 엠블럼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 동그라미 테두리만 없어도 이렇게 반갑네. 소재가 왜 이러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건 소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험 금형을 떠본 거라서,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용으로 형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에 보이는데, 사실 기아 엠블럼 사진으로 볼 때는 저거 괜찮을까 했는데 실물로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매끈하고 미래적인 느낌도 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핸들 그리고 휠캡 정도에서 보이는데, 아마 이 디자인은 그릴 위쪽에, 그러니까 차의 메인 앞쪽 끝에 분명히 붙겠죠. 뒤쪽 트렁크에도 붙을 거고요. 지금 전면부, 후면부 보면 후면부는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고 전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크롬이 그냥 크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불이 들어오는 크롬이면 좋겠어. 시동을 걸거나 하면 이게 LED로 불이 탁 들어오고, 그래서 기아 엠블럼이 탁 빛나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지역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기아차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갖췄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갖췄다 라는 걸 텐데요. 이번에 풀체인지 되는 K8,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랜저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7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K7은 유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택시로 나와야 되니까 택시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K7을 유지하고 그 위에 K8을 얹어야 이게 효과적으로 K7이 확실히 그랜저를 계속 막아주고 요게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현대기아차의 이 모델 라인업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촘촘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같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같이 나오다가 1년 이상 가면 K7이 없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에 그냥 K7이 K8 됐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K5는 K6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랜저는, 다음 그랜저는 그랜다이저가 우울하게 끝난다.